안녕하세요. 잡단 캠핑카 스토리 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캠핑카 회사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캠핑카를 구매하게 된 것은 뭐 1년 6개월 전이고요. 사실 캠핑카를 살려고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텐트 캠핑을 뭐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는 이 짐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편하게 옮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보통 자동차 뒤에 달고 다니는 달구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살려고 한 2, 3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걸 알아보다 보니까는 이제 그 달 수 있는 게 또 카라반이지 않습니까? 카라반을 보다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라반을 보다 보니까는 저게 운전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캠핑카에 또 눈을 돌리게 됐고요. 그러다가 거의 뭐 박람회 뭐 한두 번 가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다들 유튜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계속 상상을 하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 뭐 유튜브를 보든 뭐 박람회를 가든 좋은 점들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 상상력이 더해지니까는 결국에는 뭐 앞뒤 안 가리고 나중에는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플레임에 갇혀 가지고 결국에는 사게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도 안 하고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운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캠핑카를 사신다고 하면은 제가 1년 6개월 동안 느낀 바로 캠핑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 실수를 한 거에 뭐냐고 하면은 겉만 보고 샀다라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캠핑카에 대한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 박람회 뭐 이런 데 가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안쪽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장치가 뭐 설치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물통이 여기 설치되어 있다, 물통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뭐 인버터가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배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배선은 어떻게 깔려 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겉만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모양들, 그리고 바깥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버들은 뭐 벙커베드가 이렇게 샤프하게 생겼으면 바람 저항이 적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희 캠핑카가 그렇게 빨리 달리지 못하거든요. 뭐 바람 저항이 조금 많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겠으며, 그리고 기름값이 얼마나 절약되겠습니까? 제가 몰아보니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벙커의 모양이 어떻든 저떻든 그런 생각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안쪽에 레이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침대 뭐 그리고 옷장 뭐 장이 뭐 뺀질뺀질하게 칠해져 있다, 광택이 난다느니 아니 색감이 좋다느니 뭐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보고 사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절대적으로 후회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고 겉을 화려하게 해놓고 뭐 이런 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긴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저 안을 확인 안 한 게 되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은 이 캠핑카를 잘 만들고 못 만들고는 제가 보기에는 겉보다도 뭐 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감이라든지 마감 부분들, 보이지 않는 데서의 마감 부분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침대 아래쪽에는 우리가 창고로 보통 쓰거든요. 서비스 도어가 있고요. 그러면 침대 아래쪽이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위쪽은 뭐 우리가 보는 쪽이니까는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아래쪽에는 엉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마감 처리가 잘 안 돼서 못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걸 왜 하기는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겉은 뭐 사실 겉은 뭐 한 10분이면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좀 들춰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침대 밑을 들춰가지고 밑에 수납함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침대 밑쪽이 어떻게 마감이 잘 됐는지, 아니면 의자 밑에 있는 그 의자를 드러내면 또 그 안쪽에 뭐 이렇게 열 수 있는 게 있거든, 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차 밑은 어떻게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히터가 무시동 히터가 달려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달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전선, 그리고 이런 뭐 침대를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안쪽을 아무튼 보다 보면은 정선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뭐 기계장치, 일반인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기계장치라든지 뭐 전선이라든지 그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은 모르더라도 뭐 공부를 해 가셔가지고 보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거는 그 업체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이 캠핑카를 많이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전선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업체들 보면은 뭐 만들 때마다 다 틀려요. 만들 때마다 어떤 거는 전선이 뭐 절로가 있고, 어떤 차는 절로가 있고, 어떤 차는 일로가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뭐 물어보려고 하면은 이 전선이 뭐 불이 안 들어온다, 뭐 어디 한 개가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물어보면은 차가 일단 들어와 봐야 안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차를 작업할 때마다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작업자가 뭐 A라는 작업자 다르고 B라는 작업자 다르고 C라는 작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와 봐야 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전선이 얼만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런 우리 장치들, 뭐 난방장치, 뭐 에어컨장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이제 뒤쪽 단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걸 보면은 아마도 그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뭐 전기에 대해서 모르고 뭐 수도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난방에 대해서, 난방장치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어떻게 배선들이라든지 장치들이 잘 붙어 있는가를 보면은 아마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 AS 문제라든지 뭐 AS 문제가 많이 발생하느냐 작게 발생하느냐, 그게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S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확인했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고 뭐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뭐 캠핑카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홈페이지나 카페를 또 가보시면은 또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홈페이지나 카페를 가봤을 때 물론 이제 아마도 홈페이지나 카페 가보면은 AS 하는 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불만이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고 하면은
이 캠핑카라는 게 뭐 저는 아직까지 한 대밖에 운행을 안 해봐가 잘 모르겠지만은 AS가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이런 뭐 수도 전기 뭐 그 다음에 뭐 난방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집에서는 다 고정돼서 이렇게 있는 거지 흔들리는 거에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집도 뭐 지진이 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매일 지진이 난다라는 거죠. 캠핑카 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가 물론 이제 AS가 발생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회사가 뭐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그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우리도 뭐 고객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장사하는 상업용 카페나 홈페이지에 대고 그렇게 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응이 늦고 대응이 부실하고 대응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무관심하다고 하면은 대응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도 구매한 사람들도 뭐 한두 번은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대응이 느렸을 때 그럴 때는 뭐 카페나 아니면은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욕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캠핑카를 사실 때 회사의 홈페이지나 카페도 꼭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렇게 확인을 하고도 이 회사 괜찮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캠핑카 회사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비슷한 업체 내가 보니까는 뭐 안도 괜찮고 뭐 이 안에 설치된 것도 괜찮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카페를 가봐도 잘 대응을 해주더라. 그리고 불만의 소리가 뭐 진짜 극한 불만 소리들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뭐 몇 개 업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래도 집 가까운 곳에서 구매를 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AS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집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수리를 받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지 못하는 그런 큰 수리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이제 수리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차를 놔두고 오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집과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을 때는 정말 시간 낭비 그리고 차비 낭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휴가를 내고 AS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차를 놔두고 만약 다시 찾으러 간다. 그러면 또 휴가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은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동선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탁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탁송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보통 뭐 경기도권 뭐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차를 보낸다. 적어도 6, 7만원 정도를 부르거든요. 한번 가는데 6, 7만원 정도를 하면 왕복이면은 뭐 14만원, 15만원씩 깨지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톨게이트비 그리고 기름값까지 하면은 뭐 한 20만원씩 든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S가 자주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은 AS가 발생할 때마다 20만원씩이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뭐 호텔비 아니면은 뭐 콘도비 이런 거 아끼기 위해서 캠핑카를 3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거 날라가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제일 집과 가까운 곳에서 구매를 해야지 이런 AS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해주고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전략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모델 체인지가 자주 없는 업체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자동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보통 자동차들이 언제마다 풀 체인지를 합니까? 7년마다 보통 풀 체인지를 하거든요. 보통 2, 3년 정도 있다가 이 페이스리프트
페이스업이라고 하나요?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모양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뒷모양을 좀 바꾸든지 뭐 약간의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3, 4년 뒤에 풀 체인지가 들어가거든요. 이 체인지가 되면은 뭐가 안 좋냐고 하면은 체인지가 되는 순간에 제 차는 구형 모델이 된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감가상각이. 감가상각도 되지만은 이 모델 자체가 구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도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같은 모델을 가지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보면 모양이 같은데 저 차 모양이 좋고 이걸 사고 싶은데 굳이 지금 새 차는 부담이 되니까는 중고차를 사자. 어차피 뭐 모양이 똑같고 그치 깨끗하면은 새 차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중고차에 대한 수요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모델 체인지가 너무 자주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새 모델을 사려고 하지 현 모델을 사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중고차 값이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런 점들도 유의를 해서 사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운행하면서 캠핑카의 회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해 봤을 때 요 네 가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사면은 크게 멘붕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